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전입니다. 저는 담배를 끊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 저도.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건 못 끊었습니다. 바로 삼겹살입니다. 예. 오늘 삼겹살 얘기해 주신다고요. 오늘은 삼겹살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앞에 이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 좋습니다. 네네네. 일단 육식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인간이 왜 육식을 하는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국 사람들이 왜 삼겹살을 좋아하는지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인간이 잡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쪽 전공은 아니라서 전혀 이거는 예. 그냥 막 얘기하는 건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인간은 왜 잡식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을 했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예. 고기가 맛있어서 아니었을까? 고기가 맛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초식 동물이었다.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이렇게 먹다가 네. 먹어보니까 고기도 나쁘지 맛있어서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먹는 걸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고기를 참 좋아해요. 좋은 학설인데요. 맛있어서. 이게 뭐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맛있어서 예. 육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육식하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예. 문화권마다 자연 환경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방법도 다르고 고기를 안 먹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 사실 육식 문화가 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찾아 올라가 보면 일단 전체 그 지구 안에서 육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곧 3분의 1이 채 안 되죠. 네. 거기 안에서 농경이 되는 지역을 꼽아라 그러면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나머지는 아예 뭐 사막이거나 산이거나 아니면 이제 목축이 가능한 예.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목축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풀어놓고 속과 동물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게 한 40%. 아니 전체 지구 면적에. 네. 그런데 유럽이 거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축을 하는 문화로 가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육식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보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샤키테리라고 부르는 예. 햄이나 소세지 이런 문화가 아주 예전부터 발전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 또 동아시아는 그러면은 그런 육식이 아니라 그럼 뭘 먹었느냐라고 하면 비슷하게 염장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생선이나 예. 이런 것들을 염장하는 문화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장을 한 육고기들을 먹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그 염장만 한 걸로 어떻게 또 먹겠습니까? 생고기도 먹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려면 생고기로 먹는 방법을 또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적합했었던 게 이제 향신료였고 그게 대항해 시대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었던 거죠. 스토리가 그럴듯합니다. 예. 제 마음대로 따다 붙인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그럴듯합니다. 예. 그런데 동아시아는 그만큼 좀 뭔가 육식 문화가 발전하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면 육식 문화가 막 엄청나게 발전한 그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농경보다는 이제 그 수렵 채집 혹은 아니면 이제 그 유목 생활을 했었던 북방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육식 문화가 발전을 하지만 그 아래쪽으로는 육식 문화가 그렇게까지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네. 그 위로 올라가 봐도 그렇습니다. 뭐 고려 시대나 아니면 저희가 삼국 시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육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육식을 즐겨 하기는 힘든 문화예요. 근데 그것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쌀이 밀보다 더 비교적으로 좀 완정식품 느낌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탄수화물, 쌀로 얻어갈 수 있는 탄수화물로는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식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쭉 옵니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는요. 맛있습니다. 네, 맛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진 않지만 꾸준히 먹었다는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일단 뭐 고려 시대에 심지어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육식 안 하겠네요. 네, 육식을 하면 안 되는데 합니다. 조금씩 육식을 하고요.
뭐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고려 시대 때에도 육식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도 육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이어왔었던 거죠. 네. 그러면 당시에 주로 먹었던 고기류는 소고기입니까? 돼지고기입니까? 닭고기입니까? 일단 가장 좋아하는 거로 꼽아라. 예. 라고 하면 소고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도 맛이 좋은 인간의 혓바닥을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소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예. 그런데 없죠. 소고기를 귀하죠. 키우기가 힘듭니다. 예. 그리고 소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같은 노동력이에요. 그렇네요. 농경을 할 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때까지 주로 먹었었던 거를 꼽아라 예. 라고 하면 요즘에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네, 개고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통계로 내기는 힘들죠. 예. 이걸 제일 많이 먹었냐? 예. 그런데 그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리법이 발달해요. 그 요리 책들이 있잖아요. 예. 남아있는 요리 책들에 요리법이 다양한 고기 예. 류가 개고기입니다. 그건 사실 많이 먹었다. 그렇네요. 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식자재이니까 그렇죠. 요리법도 다양해진다. 그렇죠. 당연한 유추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개고기를 가장 조금 소고기를 대체하는 음식으로 먹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소고기를 좋아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본격적인 육식의 시대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열린 겁니까? 이건 사실 근대 이후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근대 이후에 이제 축산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축산이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먹기만을 위한 그 가축이랄까요? 예. 그럼 이거를 또 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산업으로서의 축산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제 그 기르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아닌 그렇죠. 팔기 위한 팔기 위한 이제 그 가축이라는 느낌으로 넘어가는 건 근대 이후가 되는 건데요. 예. 물론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이게 조금씩 발전은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제강점기에 발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땡땡을 쳐야겠죠. 일본으로 갖고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먹이기 위한 것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맛있는 소고기를 일본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 개량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고요. 이 무렵부터 소고기라고 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종류가 만들어져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전에는 종류도 다릅니다. 예. 조선시대 때의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특화되어 있었던 소, 그 다음에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체적으로 수급되던 돼지, 닭,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소, 돼지, 닭이랑 다른 겁니다. 종류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때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말 팔기 위한 소, 돼지, 닭이 들어가야 되니까 맛있는 고기들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때 개량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개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맛도 맛이지만 내가 인간이 먹이는 거를 조금 먹지만 살이 많이 찌거나 잘 크는 거. 잘 크는 종류의 소, 돼지, 닭을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해방 이후로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 이후가 되면은 이 기술력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는 이게 그렇게 좀 뭔가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는 조금 이런 산업적 기반,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이 무너진 상태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했던 거죠. 그렇군요. 실제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돼지 같은 것도 우리 토종 돼지가 아닌 개량된 거다. 그래서 토종 돼지를 개량해서 다시 복원하는 움직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 차원에서 궁금한 건데 소고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없어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축산을 이제 산업으로 할 때 그 없어서 못 먹은 소 중심으로 축산 산업을 진화 발전시키면 되는데 왠지 제 주변에 쭉 보니까 양계장하고 돼지 키우는 데는 많은데 소 키우는 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도 입맛이 다양해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건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키운 것도 있습니다. 네. 돼지를 키워라. 그렇죠. 양돈 산업을 예. 조금 진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이거는 이제 소도 마찬가지고요,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닭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한국의 육식 문화의 변곡점을 한 시기를 꼽아라 그러면 1968년을 듭니다. 왜요? 이때부터 일대 전환을 합니다. 예. 이때부터 그 이제 1968년이 역사학적으로도 한국사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좀 특이한 해예요. 예. 이때부터 일단 이촌향도가 좀 극심해지기 시작하고 도시 인구가 일단 농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을 네. 하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농가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방법을 바꿔야 돼요. 노동력을 적게 쓰면서도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제 선진화겠죠. 예. 이게 축산업도 선진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촌향도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예. 그런데 이촌향도가 되면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다양한 걸 또 찾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고기류들이 식탁에 놓아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8년이 됐을 때 국가에서 이거를 조금 기업들에게 야 니네 좀 나가서 배워라. 예. 그래서 호주, 뭐 뉴질랜드, 일본,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요? 네, 축산업을 공부해 갖고 오라고. 예. 그리고 축산업을 공부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대기업들에게 또 압박을 해요. 예. 이제 니네 공부해 갖고 왔으니까 진흥시켜야 되지 않겠니? 예,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서 대기업,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 예. 원래 지금 아마 교수님은 기억을 하실 텐데 에버랜드가 놀이기구가 있던 데가 아닙니다. 아니죠. 거기서 저 축산업 했잖아요. 축산업 했던 데입니다. 자연농원. 자연농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햄 소세지 만들면서 축산업으로 가고 예. 이게 대기업들이 이때부터 국가의 압력도 있었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 축산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68년 그다음 7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한국의 축산업이 부흥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는 용도로서 적극적으로 키워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하기도 사실 부족해요. 예. 근데 돼지는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돼지는 이게 산업화만 성공을 하면 예. 소보다 싸게 많은 양의 돼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는 거죠. 예. 그럼 당시 한국의 제1번은 수출인 건데 그렇죠. 일본으로 수출을 하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건 돼지가 수출업으로는 예. 소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이제 깨닫게 되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기업들에게 이 양돈 산업을 조금 더 압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돼지고기 산업이 70년대가 되면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확 이해가 되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고기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돼지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는 문화가 생겼나 했더니 정부의 이렇게 인위적인 육성책도 중간에 중요한 요소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돼지라는 식자재가 조금 더 공급이 수월해지게 되니 네. 돼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요리들도 많아졌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불고기.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네. 요리 중에 하나 네. 아니겠습니까? 불고기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일단 불고기는 소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돼지고기가 아니에요? 돼지고기가 아닙니다. 돼지고기는요.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돼지고기 자체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돼지고기류 자체가 발전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고기가 먼저 발전을 해요. 근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역사 연구의 방법론은 아닙니다. 예. 많이들 이제 끌어다 쓰는 게 예. 이제 고구려의 맥적에서부터 네. 시작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이게 맥적이 나중에 고려 시대로 쭉 오면서 설야맥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고 예. 그게 조선 시대 너비아니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소고기의 어떤 역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 예. 사실 역사학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다르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맥적이 꼭 설야맥이 돼서 설야맥이 꼭 너비아니로 갔을까라고 하는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뭐 문헌학적 근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예. 아마 세 개가 다른 음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무튼 예. 소고기를 먹는 방식은 예. 고구려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맥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의 고기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아마도 고기를 구워 먹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구워 먹는 소고기. 예. 그런데 이게 고려 시대가 되면은 한번 끊겼다가 예. 고려 시대 후반이 되면 이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다시 한번 조금 융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몽골의 영향입니다. 몽골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원나라 원간섭기라고 부르는 네. 그 시절로 접어들잖아요. 네. 이제 그 한국 분들은 이 원간섭기 그다음 대몽항쟁기 네. 뭐 이렇게도 부르는 예. 요 시기를 굉장히 그 치욕적 역사로만 기억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걸 네. 이겨내야만 했었던. 그런데 사실 문화적으로 보면은 원래 네.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정 문화가 만나고 충돌하고 하면 문화는 더 발전합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몽골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북방 민족이 원래 향유했었던 문화랑 예. 정주하는 문화, 네. 그다음 농경의 문화가 만나면 이 문화가 합쳐지면서 네. 문화가 시너지가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고기거든요. 예. 고기 같은 경우 원래 한참 안 먹다가 몽골은 목축을 하니까 네. 몽골의 목축 문화가 들어오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도 발전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고기를 안 구워 먹었어요? 구워 먹는 문화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문화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육식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는 없죠. 그러면 먹을 때는 뭐 생고기로 먹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아니죠. 뭐 쪄 먹을 수도 있고 예, 수육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네네. 뭐 이럴 수 있는데 구이 문화가 그렇게까지 발전하진 네. 않았다가 그 몽골의 목축하는 데서는 지금도 거기서는 이제 꼬치구이, 맞아요. 양고기 이렇게 구워갖고 꼬치구이 해 먹잖아요. 네. 그렇게 먹던 걸 조선 이제 고려 시대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부터는 굳이 꼬치 구워야 되나? 그냥 꼬치는 빼. 아. 그냥 고기 구워 먹자. 아, 그렇네. 우리 젓가락질 하니까. 네. 그다음에 꼭 뭐 이게 화로에다가 그냥 직접 구워야 되나? 아니야. 그냥 화로를 놓고 그 위에다가 뭐 위에다가 구워 먹어도 되지 않아? 이런 그렇네. 식으로 이제 변주가 가능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 변주에 또 걸맞게 같이 곁들이는 술 문화도 발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때 본격적으로 소주라고 하는 게 이제 예. 들어오다 보니까 소주랑 고기랑 같이 먹는 문화 이런 것들도 들어와가지고 또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원간섭기라고 불리는 이 시절을 예. 굳이 우리가 치욕의 역사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문화적으로 융성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네. 아무튼 그게 또 나중에 조선 시대가 되면 너비아니의 느낌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 불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불고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하는 건 네. 1920년대 넘어가야 아닙니다. 1920년대에도 기록상 남아있지 않아요. 1945년에 만들어진 우리말 큰사전에도 불고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47년 정도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불고기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예.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 예. 찾아보면 이거 추측입니다. 네. 아마도 군고기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구워서 먹은 고기. 네. 그거는 이제 군고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1929년에 별곤곤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 내음새, 네. 서울 맛, 서울 정조라고 하는 글이에요. 서울은 좋더라. 네. 왜 이렇게 풍성풍성하냐. 여러분 종로로 남대문 통으로 본종으로 서울 텁텁하건만 텁텁하지 않은 서울 냄새, 향수, 삐루는 이제 맥주죠. 네. 냉면, 머릿기름, 가소린, 그리고 군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상징하는 몇몇의 냄새를 얘기한 건데 네. 향수 냄새, 맥주 냄새, 뭐 냉면 냄새, 그리고 군고기 냄새가 서울을 상징하는 거다. 예. 이때 아마 1920년대에서부터 불고기 음식점들이 남대문, 종로, 본정 이런 데에 그 불고기 음식점들을 내기 시작했고 네. 서울에 딱 그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본정으로 딱 들어가거나 남대문 통으로 들어가면
불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서울 냄새구나. 이게 서울을 상징하는 냄새구나라고 했을 정도로 1920년대가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불고기집, 예. 서울식 불고기집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자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시기를 몽골 항전기 때 네. 몽골의 식습관이 우리에게 이제 유입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일제 강점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일제 강점기 때 오히려 일본에도 비슷한 문화인 야끼니쿠 문화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 불고기 문화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마도 먼저는 불고기 문화였을 우리가 거예요. 먼저. 네, 이거 추측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고기 음식이 발전할 수 없는 게 일본은 훨씬 더 오랫동안 육식이 금지됩니다. 그렇네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나 이제 육식 예. 문화가 본격화돼.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고기를 하나도 안 먹었다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예. 일본도 고기는 야금야금 먹어요. 예.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육식을 맛있어서 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일본도 먹긴 합니다만 발전하지 못했었던 거죠. 근데 일본의 야끼니쿠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제1조선인들. 네.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이 원래 고향에서 먹었었던 이런 불고기 문화를 조금 먹기 시작하면서 네. 일본 사람들이 그 문화에 조금 젖어들었었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의 가설은 반대죠. 네. 제조 일본인들. 일본인들도 조선에 많이 와 살거든요. 예. 그 조선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불고기 문화를 보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했을 또 가능성. 예. 아니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죠. 예. 이 두 가지 다가 섞여서 예. 해방 이후, 그러니까 일본으로 따지면 패전 이후죠. 패전 이후에 그 조선인들이 먹었었던 그 특유의 어떤 그 문화를 좀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먹었었던 게 야끼니쿠 예. 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확실히 알아낸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근처에 문화권과 충돌이 있거나 그렇죠. 또는 선한 의미로 교류를 하게 네. 되면 식문화가 싹 바뀌는구나. 그럼요. 바뀌기도 하고 발전하죠. 네. 네. 문화들이 조금 더 다양해지는 거다 보니까 네. 저희한테는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우리 재원쌤은 이제 방송인이 다 됐다. 처음 예고하신 것처럼 삼겹살은 결국 못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겹살 얘기 궁금했었는데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